지금 우리나라는 투사와 전사가 필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싸울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박정희 리더십을 강조하신 부분을 네. 봤어요. 네. 왜 2021년에 박정희를 언급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인물도 변했다, 가치도 변했다라는 말에는 정말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연설 도중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1963년 9월 28일 중앙방송 정경 발표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떤 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큰 잔치를 베풀고 모두 배불리 먹여줄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 하루 배부르고 아흘에 굶어 죽어도 좋다는 얘기다 라고 직접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전형적인 지금의 포퓰리즘 좌파 정권에 대한 비판을 63년이면 정말 옛날 일이잖아요. 네네네.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이 있는 것이고 해안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굳이 다시 언급 드리는 이유는 2021년이고 2500년이든 절대적으로 옳은 해안이 있고 옳은 가치가 있습니다. 산업화를 이루고 근면성실을 통한 결국엔 번영, 이 가치를 지키는 것은 시대를 떠난 절대적 가치고 수호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또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재미난 게 뭐냐면, 네. 그 1961년 5.16 혁명 때, 네. 그때 이제 전면에 등장했던 세대가 한 3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필을 대표로 한 30대 군 장교단이 혁명을 일으킨 건데, 그때 이제 첫 내각도 14명의 장관들이 대부분 한 명만 50대고 나머지는 거의 30대 초반 이랬어요. 그리고 44세의 대통령을 모시고 이런 완전히 세대 변화를 이루어냈는데 지금의 막 2030 열풍이 부는 이 시점에 나오신 분이 또 그때의 박정희를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시대가 지나도 절대적으로 옳은 가치가 있고 저는 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루신 업적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리더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항상 영남의 딸로 본인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경주 출신이시죠? 경주 출신입니다. 특별히 그 영남의 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당이 도로 영남당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언론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 그게 나왔냐면요.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 당선되시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로 누군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언론은 뭐든지 써야 하니까 그럼 주호영 후보께서 되시면 영남당 되는 거 아니다라는 프레임이 걸렸었고 맞아요. 사실 그 전에도 우리 당은 70% 이상이 영남에 계신 또는 영남 출신으로 되어 계십니다. 이분들을 향한 언론의 공격 그리고 좌파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이 역사적으로 했던 아주 숭고한 희생과 그런 가치가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영남 당원들이 많다. 그것이 왜 공격의 대상이냐라고 오히려 대받아 쳐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영남당 아니다. 우리 다양한 지역 후보들이 있다. 비겁합니다. 저는 너무 비겁해서 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언론이 욕하시려면 욕하십시오. 저는 영남의 딸입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영남의 딸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렇게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도 호남당이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공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네, 너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왜 공격을 못하냐면요. 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무거나 공격해도 그냥 가만히 있겠구나 하니까 다 공격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남의 가치가 뭐가 어때서요? 영남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역사적으로 영남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업적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전쟁 때 이 낙동강 정선을 지켰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네. 있는 것이고 그 네. 이후에 어떤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어떤 영남의 역할이 정말 큰데 네. 오히려 요즘 와서 무시당하는 네, 너무 네. 이상하잖아요. 자신있게 그러게요. 영남의 딸이라고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윤석열이란 인물에 대해서 좀 넘어갈게요. 자유우파 가치를 네. 강조하시는데 네. 윤석열이라는 이 인물 네.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당이 이제 임박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 인물이 어떤 자유우파의 가치를 실현시켜 줄 만한 이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에 대한 확실한 권력 의지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당하지 않은 분을 지지하거나 줄을 서거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말 넌덜머리가 난 국민들로 하여금 출마를 당하는 것이다. 네, 출마한 것이 네, 아니라 출마를 당하는 것이죠. 당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이 아닙니다. 최재형 감사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원 내외 또는 당 내외에 계신 그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모두 제가 다 아울러서 이분들 존경하고 또 지지해야 된다고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신 있게 입당하기에는 뭔가 개인이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명쾌한 해답 그리고 선택을 하셔서 저는 어떤 좀 자신 있는 움직임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입당을 하시는 모습도 기대하고요. 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향을 하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출마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네.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윤석이라는 인물을 뭔가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글쎄 저도 윤석이라는 인물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글쎄 앞으로 두고 봐야겠네요. 네. 다행히 어쨌든 그분이 강조하시는 게 그동안 여기저기 낸 메시지를 보면 주로 참 헌법 정신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새롭게 선출되는 당 대표와 또 어떤 시너지 아니면 뭔가 또 갈등이 있을지 그건 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개파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하기에 정말 포용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확실히 의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준석이란 후보가 어쨌든 뭔가 2030을 대표한다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그 하나의 중요했던 게 이제 그 젠더 이슈였거든요. 네. 뭔가 남성들이 어떤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는 네. 그 목소리를 그 어느 누구도 내지 않았는데 네. 그 부분을 내므로써 그 중에서도 2대 남으로 불리우는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젠더 갈등 유발자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도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준석 후보와 입장이 같습니다. 대한민국 20대 남성들은 군 복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무가 가득하다. 의무만 많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권리는 현재 어떤 정부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권리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대남이 피해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분열 조장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취임 연설에서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편가르기는 좌파들이 먼저 한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한쪽 성별의 편가르기를 해서 자신의 표로 생각하고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피해는 국민 중에서 선량한 2대 남자들이 당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만큼 유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존재라서 여성에게 뭔가 유리한 거 준다고 하면 솔직히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당의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자리라는 자리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는 확실히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대남들이 피해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최종적으로 제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네. 저도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글쎄요, 뭐, 페미니즘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페미니즘을 단지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은. 이용한 것입니다. 뭐, 여성, 뭐, 할당제 비슷하게 장관의 뭐, 일정 비율을 여성으로 채우겠다라고 해서 네. 선택한 그 여성 장관들 보면, 추미애, 뭐, 김현미, 네. 그 외에도 뭐, 김호란 진선미, 방역 네. 기획관 네. 등등 해서, 네. 오히려 정말 여성을 창피하게 만드는, 네. 이게 결국은 자기 편 사람을 뽑은 건데 이것을 그냥 여성으로 페미니즘으로 포장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얘기한 페미니즘이 오히려 여성들을 참 민망하게 만드는 이런 네. 결과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젠더 이슈가 글쎄요. 저는 2030 세대에서 이렇게 젠더 이슈, 젠더 갈등이 뭔가 첨예한가? 사실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요? 뭐 그런 갈등이 아주 크다고 보십니까? 갈등이 아주 큽니다. 20대 그래요? 남성들이 투표가 7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네.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우리랑 다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세대가 그런가 보다 정도로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네.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70% 이상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분석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앞으로 대책 마련해서 네. 다른 쪽의 연령대와 다른 쪽의 어떤 성별에서도 우리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 피해를 보고 있는 세대는 없는지 면밀하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는 다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대남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대녀 네. 20대 여성들의 뭔가 지지를 네. 이 국민의힘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20대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심이 정의를 앞서지 못한다. 정의는 결국 이기심을 이긴다. 애국과 정의는 이기심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대, 30대 여성일 때 나에게 자유를 주면 좋지. 나에게 할당 주면 좋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했을 때 좋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생각을 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는 그 다음 더 큰 틀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냥 정치에 이용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역할에서 우리가 무조건 20대 여성의 표를 잃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을 제시한다면. 네. 네. 어쨌든 20대 2030 세대의 어떤 지지를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잘 이렇게 뭔가 수용해서 이거를 어떤 정책이나 네. 잘 이렇게 반영해야 될 텐데, 네. 어쨌든 앞으로 청년 최고위원이 이제 되시는 게 1차적 목표시잖아요. 네. 어떤 청년 최고위원이 되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포부, 네. 비전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비전 말씀해 주셨으니까 비전 2가지 키워드로 갑자기 생각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지금 정당의 위기입니다. 국가의 위기 이전에 일단은 전당대회에서 정당의 위기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2가지 키워드 꼭 가슴에 지니고 항상 이렇게 소신 펼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용기. 용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우리에게 상처가 날까봐, 우리가 욕을 먹을까봐 너무 겁이 많게 뒷걸음질만 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민에게 확실한 대안으로 가긴 되려면 야성을 갖추고 또 때로는 화끈하게 할 말은 하고 또 소신 있는 발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용기를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순수입니다. 순수. 정치는 정말 어딜 가든 정치인 이렇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요즘은 정치인이 왜 왔어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이 순수한 마음이 없다. 그냥 그 겉모술수에 찌들어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사람은 정말 만나지도 않는 필요한 사람만 만나는 그런 이해타산적인 모습.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청년은 순수해야 된다. 순수하게 나라를 사랑하고 순수하게 정당을 사랑해야 되고 순수하게 이 정당의 이념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순수 이 두 가지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앞으로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정당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투표가 사실은 거의 끝나가고 있는 네.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네. 또 속도 더 후련하고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긴 시간 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어렴풋이나마 사실 뭐 다른 세대지만 2030 세대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네, 저희 조갑제TV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당대표 최고위원과 또 별도의 틀에 딱 한 명 선발하는 청년 최고위원 부문에 출마한 홍일점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인데요. 함슬옹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많이 어렵죠? 저 함슬옹 이번 전당대회에서 잃어가는 자유파의 가치를 분명히 확고하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념으로 용기 있게 출마했습니다. 저 함수롱 선택해 주시고 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주변에서 이런 친구가 있더라 라고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저 정말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좋은 일 반드시 바로잡는 일 잘못된 거 바로잡는 일 하겠습니다. 함슬옹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청년 최고위원, 청년 부문은 저 함수로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특정 후보를 편향된 이런 채널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네. 홍일점으로서 이렇게 좋은 네.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여러 분야에서 네. 자주 만나 뵙기를 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일단은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